불로소득 생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는 무엇일까요? 먼저 제가 그동안 해왔던 부동산 투자를 쭉 적어봤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는 당연히 수십 번도 더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실거주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를 끼고 사고 판 거기 때문에 갭 투자도 수없이 했죠. 2010년도 초중반에는 분양권 매매를 좀 많이 했었고, 또 LH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서 진행을 하는 택지개발지구의 입찰, 그리고 택지개발지역 내에서의 토지 매매도 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투자는 주로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 또 2010년도 초반 때는 상가 경매가 한창 수익이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매에서 특수물건인 지분 경매라든가 법정지상권에 심취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자본금이 조금씩 모이면서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을 시작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주택, 근생 같은 소규모 신축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건축 전공으로 해서 다니고 있던 회사 일 자체가 대규모 개발 사업, 신축 사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규모만 좀 다른, 뒤에 0이 좀 몇 개가 더 들어가는 그런 규모만 다른 신축 사업이나 개발 사업을 회사 일로 했었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보이시는 게 제 이력인데, 국가에서 공인한 건설기술 경력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관리 분야, 그리고 건축, 품질관리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특급 기술자인데, 이걸 나라에서 인증을 해준 거죠. 영상에서 보시는 게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시행과 시공, 사업관리를 했던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개인적으로도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를 했고, 또 회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사놓고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이게 투자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투자의 종류는 아파트 매매, 분양권, 갭 투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매매되는 금액보다 더 싸게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종잣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될 자양분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자양분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게 자본금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양분이라는 거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 그리고 경험, 노하우가 포함이 됩니다. 경매를 하면서 시세조사라든가 임장, 부동산 매매 계약, 또 치열한 명도, 그리고 가격 동향이라든가 선호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엑시트를 할 것인지, 향후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연구를 했었고 실행에 옮겼었죠. 이 모든 것들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종잣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매 시작할 때 돈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월세 세팅을 해 나갔어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예전에는 DSR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5천만 원짜리 이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10개든 20개든 30개든 상관없이 담보대출이 계속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대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담보가치,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5천만 원이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4천만 원을 빌려주면 되는 거지, 왜 DSR이라는 것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용대출도 아닌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처럼 자기 자본금이 많지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방법이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거를 못하게 되니까, 대출 정책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 젊은 친구들한테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이게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30여 개를 제가 이런 방식으로 모았는데, 자, 한 채당 들어간 돈을 한번 보면 대출금하고 보증금을 회수를 하게 되면 한 채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또 이제 월세가 나오죠. 이 월세를 받은 거에서 이자를 제외하고 나면은 한 채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한 30개가 있다 쳤을 때 투자비는 30개 곱하기 한 채당 300만 원, 그러면 한 9천만 원 정도가 나오죠. 1억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월세 받고 이자를 빼고 남은 돈이 한 채당 한 20만 원 정도 되니까 30개 곱하기 20만 원 하게 되면 한 달에 600만 원의 월세 수익이 생겨요.
1년이면 7천만 원이죠. 월세로만 생기는 수익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30대 초중반에 얼마나 이게 재밌었겠어요. 물론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단타도 했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당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1억 6,700에 낙찰을 받아서 6개월 만에 2억 원에 매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2천만 원을 번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상가 경매가 굉장히 수익을 많이 갖다 줬는데 지금은 좀 너무 치열해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2010년도 초반만 해도 상가 경매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상가 경매에서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금 5천만 원으로 월세를 1년 동안 한 2,400만 원을 벌고 딱 1년이 된 시점에서 제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1억 원 더 얹어가지고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간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으니까 3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거죠. 2010년도 초반부터는 경매로 수집한 부동산을 하나, 두 개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소규모 신축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는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에 이자를 빼고 월세 수익이 8천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것도 팔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또 8천만 원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파는 게 맞을까요? 또 이 건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원룸과 1.5룸,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건물도 이자 빼고 매년 1억 원 가까운 돈이 나옵니다. 이 물건도 저에게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건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1억 원 가까운 돈을 저에게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팔아야 될까요? 파는 게 맞을까요? 그 이후로도 수도권에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서울에서 원룸 건물, 다세대 주택, 상가주택, 근생 등의 신축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영상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2008년도에 경매로 낙찰받았던 분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입니다. 제가 1억 6천대에 낙찰을 받아서 2억 원에 매각을 하고 좋다고 2천만 원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현재 시세가 6억 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올해도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황금알을 계속 저한테 낳아줄 수익률이 좋은 월세 물건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불로소득으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원하신다 그러면 수익률 좋은 월세 물건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률이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팔라고 연락이 옵니다. 물론 그래도 안 팔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는 가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25채의 다가구 주택을 가진 사장님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처럼 하는 거를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의 방법론적으로는 경매 투자와 소규모 신축 사업이고 형태로는 월세 세팅과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자본금이 적으신 분들은 경매부터 시작을 해서 자본금이 한 4억, 5억 정도 모이게 되면 수도권에서 작은 건물을 시작으로 신축 사업을 진행을 하셔서 팔지 말고 모으십시오. 모아서 월세 세팅을 계속 늘려 나가신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수도권에서 다가구 주택을 25채 갖고 계신 사장님 1년에 월세 수익만 18억 원 이상을 벌어가시는 그런 사장님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